보신 것처럼 전 세계를 덮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발 IT 대란의 여파가 적지 않은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롭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IT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떻고 복구는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LCC 같은 경우 복구가 다 된 상황입니다. IT 대란 여파로 마비돼서 어제 LCC 이용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요. 12시간 만에 모두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LCC라는 건 이제 저가 여행사를 말하는 거죠. 네, 예. 저비용 항공사를 LCC라고 말씀을 드릴 예. 수 있는데요. 전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이 IT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3개 이 항공사 발권 예약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 다 먹통 상태였던 건데요. 오늘 오전 3시 반께 완전히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LCC 3사 외에 이 다른 국내 항공사와 공항의 경우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항공사가 먹통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에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 중에서는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문제가 발생했던 게 우리나라 이 저가 항공사 LCC 세 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서 리포트 보셨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IT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은 이 시스템, 이 수동으로 재부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표준 사용자들이 이 지침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천 대의 운영 PC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분산된 조직에는 더욱더 어려운 이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직 같은 경우 이 복구에만 몇 주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또 이 다른 전망도 있습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컴퓨터가 블루스크린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블루스크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 MS 운영 체제를 쓰는 컴퓨터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리는 파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치명적 오류 발생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파랗게 변하는 건데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하죠. 이 끝없는 반복 작업에 빠지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수일 또는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IT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좀 편리한 점이 있었지만 또 이게 막상 IT 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영국과 호주에서는 방송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요. 또 국내 항공사에서는 이 항공권을 직접 손으로 써서 발권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공항을 찾으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지셨을 텐데요. 이 시스템 오류 발생 때문에 항공사들 공항에서 수기 발권으로 체크인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LCC들 이 한 팀당 발권에 5분 이상 소요되면서 100m 가까이 긴 줄이 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직원들을 추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경우 말씀을 드리면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주요 공항 또 이 항공사의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전 세계 예정된 항공편 11만 대였다고 합니다. 이 11만 편 가운데 약 1%가 취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생방송이 송출 중단되기도 했고 호주에서는 통신사 운영이 제동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와 독일의 일부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킹은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직접적인 원인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생겼던 겁니다. 예. 이 MS가 사용하는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보안 업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안 프로그램 펠리컨 센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이 MS 윈도우 시스템과 충돌을 해서 이번 대란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충돌이 세계 여러 기관 또 이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서버 역할을 하고 있는 MS 클라우드 상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커진 건데요. 해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으로 의도적인 이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결정적인 단점이 드러난 게 아니냐,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핵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번과 같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 세계 서비스 자체가 셧다운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도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이중화 작업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게 뭐 IT 대란을 놓고선 이게 뭐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다. 뭐 다보스 포럼이 사이버 공격을 했다. 이런 또 다양한 또 이 음모론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뿐만 아니라 SNS 때문에 더 이런 음모론들 확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한 SNS 이용자 같은 경우는 3차 대전, 사이버 전쟁이 될 거라는 글을 언젠가 읽은 적이 있다.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보스 포럼이 이번 사이버 공격을 계획했다는 루머도 퍼졌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 이 정보 생태계 불안정한 이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이 특징을 본다면 SNS 등이 사안을 신속하게 퍼뜨리고 또 이론들이 다시금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건데 지금 이 IT 대란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 다 찾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고요. 이 관련 내용들 보신 분들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하는 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초복을 맞아 이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회원들이 함께 오리고기를 먹었다가 5명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오전에 다 같이 그라운드 골프까지 쳤다는데 쓰러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식사 당일 15일에는 3명이 쓰러졌고요. 다음 날에는 1명, 그리고 사흘 뒤 18일에는 80대 노인 1명이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전 단체로 말씀하셨다시피 골프를 친 정황을 경찰이 파악을 했는데요. 이들과 일행 10여 명 오전에 이 봉화군 한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자체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각 마을 출신들이 남녀가 모여서 혼성으로 이 어르신들 구성을 해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금 쓰러진 사람들의 행적과 특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골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확보에 경찰이 나선 상황이고요. 또 관련해서 골프 이 협회원 명단을 파악 중에 있는데 당시 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뭐 다투거나 이상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이런 농약과 관련된 유사 사건들이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건들 만약에 이번 사건이 고의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보통 원한 관계를 밝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이들의 관계 역시 경찰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국과수에 경로당 내부 식기를 분석하도록 맡겼는데 특정 용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원한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살충제 성분이 용기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냐 그 경위를 밝힌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용기에 담겨 있었던 액체의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관련 법령을 보면 농약과 관련된 여러 음독 사고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농약을 구매한 사람의 내용이라든지 농약을 구매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농약 구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역추적한 내용을 보게 되면 농약을 구매한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 살충제 증거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경찰이 추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또 이 피해자들이 식사 이후에 경로당에서 마신 이 커피에도 또 주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가 커피에 고의로 또 농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경찰은 피해 노인들이 마신 커피에서 이 농약 성분이 검출됐는지의 여부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처음에는 사실 이 오리고기에 농약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식사 이후에 경로당에서 이 지금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진술이 엇갈린 상황이에요.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냉장고 안에 있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바깥에 있는 커피를 마셨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입원한 5명 가운데 3명이 의식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예. 명확한 진술 이 3명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기 유튜버 찌양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먹방 유튜버 찌양 씨가 이 사이버 레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 협박 사실을 공개하고 일주일 만에 찌양 씨가 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이제 구재영님에게 저에 대한 막 사생활, 비밀, 허위 사실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 대표가 아니라 전 소속사 대표의 이제 변호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전부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이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의심만 했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정리를 해보면 쯔양 씨의 과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전 남자친구 측 변호사가 그 구재혁이라는 유튜버한테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출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최 씨예요, 이 변호사가. 이 최모 씨가 본인이 파는 제품을 홍보해달라. 그러니까 쯔양에게 뒷광고를 요구했던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최 씨 한 언론사 기자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뒤에 해당 언론사 최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자, 지금 찌양 씨 측은요,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이 전 남친의 변호사 최 씨에게 매달 165만 원씩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변호사 측 입장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은 찌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찌양의 전 소속사 대표죠. 이 씨에게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최 씨가 본인이 이 법적 책임을 받을 경우에 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숨진 이 씨가 써준 내용 증명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는 게 최 씨 측 입장인데요. 내용 증명을 보고 유튜버 구재혁에게 오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본인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면서 구재혁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몰랐고 관련 계약을 이룬 사실 역시 몰랐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 최 씨의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또 이 찌양 씨 얘기 들어보면 구재혁 씨한테도 5,500만 원을 건넸는데 그 이유가 탈세 관련해서 탈세 제보를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서 결국에는 찌양 씨가 돈을 건넨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결국엔 이 돈이 구재혁 씨가 말한 그 리스크 관리 컨설팅 이런 명목으로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재혁이 지난해 2월이죠. 쯔양 소속사에게 영상 주소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쯔양 씨의 이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내용들,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을 한 것이 바로 5,500만 원 리스크 관리를 하는 비용이라는 거고요. 이 중 일부는 이미 이 유튜버 정국진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일부 비용을 받았다고요. 이 정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